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한 여성입니다. 나는 40대를 마주하고 있는데 세상이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어요. 종종 사람들은 노력 없이 돈을 벌고 설렘보다 선입견을 먼저 경험하려고 해요. 탐욕으로 인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부리는 행위들은 끝에는 후회와 실망이 남을지도 몰라요. 어떤 비우순한 사람이 나와 함께 편법을 사용해 성과를 얻고자 했어요. 결국 그들의 음모가 드러나고 참담한 결과를 마주했어요. 욕심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내 삶까지 간섭한 그 사람 때문에 분노했어요. 나의 복수가 궁금하신가요?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이혼 후였어요. 우리는 한 가구 2주택을 가졌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팔기엔 너무 값이 들어서 팔 수 없었어요. 신혼집은 내 소유였고 남편의 집은 선물 받은 것이었어요. 보통 신혼부부는 집 때문에 많이 싸운다고 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좋았어요. 남편은 직장인이었고 나는 작은 사업가였어요. 우리의 재산 상황은 비슷했고 월급은 조금 나가는 편이었지만 크게 벌지 않아서 재산 수준도 비슷했어요. 우리의 경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어서 남편은 더 높은 이상향을 꿈꿨어요. 중산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계속 불만스러워했죠. 남편은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 목표는 중산층 탈출이야. 솔직히 우리 둘이 못 버는 상황도 아니고 또래보다 더 벌고 있는 편은 맞긴 한데 적어도 내 자식한테는 금수저 물려주고 싶어. 강남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강남으로 이사가기 전까지는 애 갖지 말자. 오, 강남마. 자기야, 너무 목표가 높은 거 아니야? 우리가 강남으로 이사를 어떻게 가? 아니 그래, 간다고 치자. 거기서 우리가 버틸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때 가서 애 나오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냥 적당히 살만한 동네에서 적당히 여유 있게 살면 되지. 나는 가난을 대물리기 싫어. 아, 우리 부모님 봐, 딱 당신들 살 돈만 모아 놓으셨기 때문에. 아, 나 결혼할 때 뭐 보태준 거 없잖아. 나는 그런 부모 되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강남으로 이사 갈 때까지만 애는 갖지 말자. 남편은 높은 이상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적당히 살고 싶었는데 자식한테 지원을 못해주는 부모라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에 저도 그때까진 딱히 아이 생각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재테크를 넘어서 부동산까지 심을 가졌고요. 많은 공부를 했어요. 동호회까지 들어서 엄청 열심히 공부했죠. 그렇게 결혼한 지 5년이 흘렀고 그래도 저희는 강남으로 이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했어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데 분양이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야. 다들 지능적으로 헌법을 잘 이용하는 거지? 그렇게 하자니 우리도 위장 이혼을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이혼이라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돈 욕심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집을 팔아도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세금 아낄 겸 우리도 위장 이혼을 해보자는 건데 어떠셔요? 이렇게 하면 분양에 참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연결해 놓은 분양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가정은 이미 분양의 기회가 없어요. 그나마 1주택자는 추첨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잠시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해놓고 분양을 받은 후에 다시 합치는 건 어떠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괜찮을 거예요. 그 당시 남편은 소위 말하는 핫한 지역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했어요. 위장 이혼을 결정했어요. 좀 걱정스러웠지만 주변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미래를 위해 협의 이혼을 신청했어요. 그 후 남편은 직장 근처 작은 오피스텔에 전세를 얻어 세대 분리를 했지만 실제로는 한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 후에도 분양에 당첨되지 않자 남편은 더 급해졌어요.
아무도 그를 단비하지 않는데도 계속 부동산을 알아보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결국 시부모님도 말리기 시작했고 이혼했음에도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느꼈죠. 남편이 조급해하고 일을 급하게 처리하려는 것을 보면서 제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받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기다려보겠고 분양을 받아낼 거라고 말했어요. 여담으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부동산에 목을 매는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기 아들을 질타하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글로만 대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청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PPT 발표를 해야 할 때 영상으로 남기는 거라는데요. 제 동료는 그 일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당황하는 면이 있어 보였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친구는 성실하고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어서 한눈 팔레하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회의 중에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내 몸이 이상해 어지럽고 뻣뻣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놀라 누구보다 빨리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우려되어 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님께서 해외 여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분양이 안 되어서 속상했으나 말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제가 아는 것은 저희 가족들은 모두 저 일상적인 일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흔치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님은 급성 뇌경색이라고 밝혀졌는데 다행히도 골든타임에 와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 순간 제 힘없이 여겼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전화하셔서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이 기분이 이상하다고 느낀 게 참으로 다행했습니다. 일상생활 중 몇 일 동안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있어서 부득이히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가능하다면 휴가를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지만 저보다 간호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버님이 괴로워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간병인이 더 나을 것 같지 않나요? 간병인이 아무런 한계 없이 모든 것을 해줄 것도 없는데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되냐고요? 몇 일만 고생해 달라고 할 뿐이지요. 옆에서 지켜주기만 하면 돼요. 일은 제가 다 할 테니까요. 3달이 지나면 엄마가 돌아올 거고 그때는 제가 해내겠죠. 남편은 회사에서 회계팀을 맡고 있는데 아주 바쁜 시기에 휴가를 내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간병인을 고용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이 일당을 주기 싫다며 가능하다면 저가 아버지 간병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버님은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시고 식사도 하실 수 있어서 저는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옆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해주겠다고 했어요. 휴가를 내서 아버님을 돌봐드렸죠. 아버님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제가 있어줘서 큰일이 안 날 뻔했다고 해요. 아이와 마누라는 여행 중이고 아들은 전화도 안 받아요. 내가 생각나서 고맙다고 해요? 아니에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버님이 전화해서 큰일 안 난 것이 다행이에요. 얼른 일어나세요. 잘 챙겨드릴 테니까요. 몇 일 후 시어머님이 일찍 돌아오셔서 대신 맡아주셨어요.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와서 편안한 잠을 잤죠. 그런데 남편이 거실에 이불을 깔았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서 물었더니 거실에서 잤다가 오늘 야구하는 날이니까 TV를 보면서 잘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너무 거실에서 자는 게 불편해. 방으로 가서 자해 아니야. 오늘 편히 TV를 보면서 잘 거야? 너는 방으로 가서 잘렴. 이렇게 시작한 방콕 생활이 몇 달이나 계속되었고 방으로 가라고 해도 계속 페이지로 넘겼어요. 이제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자는 것이 좋다며 안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정말로 TV를 보고 싶어서 그런가 했어요. 저도 참 순진했고 그러다 몇 개월 만에 어느 날 회식 후 술을 마시고 동침을 하게 되었어요. 부부 사이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한 달 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뜻밖의 반응이었어요. 여보, 나 임신했대. 아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 5주 차래. 아직 아기집 정도만 보인대. 아이 너무 신기해. 뭐, 임신 그러니까 내가 임신 안 되게 잘하라고 했잖아. 아, 너는 무슨 애가 그렇게 칠칠 말하냐. 뭐라고? 뭐야 이 반응. 임신을 뭐, 나 혼자 있냐? 당신이랑 같이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하지 말자고 했잖아. 지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우리 한동안 아기 갖지 말자고 했으면서. 아, 너 스스로가 잘 챙겨야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당신에 갇힌 게 내 잘못이야. 우리 처음으로 아이가 생겼어. 보통 남자들이라면 당연히 기뻐하고 신기해하는 게 맞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이런 반응을 보여? 내가 싫어. 우리 아기가 싫어. 당연히 싫지. 아,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덜컥 애가 나오면 어떡해? 우리 합의되지 않은 일이잖아. 내가 당황하고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은 너무도 서운하게 아이가 생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결혼 지 거의 6년이 다 돼서 생긴 일이었죠. 첫째였는데 그날 밤 임신 수기를 알리면서 남편과 정말 싸웠어요. 말 못할 말 많이 주고받았어요. 아이가 생겨 너무 기뻤던 조와는 달리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남편은 제게 상처를 줬어요. 그날 밤도 거실에 나가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부었어요. 세수를 하고 회사로 가려는데 남편이 유산되는 경우도 있다며 8주 차에 심장이 뛴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말해보자고 했더니 뭔가 유산을 바라는 것 같다고 그래서 8주 차에 확인하고 말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과는 대화가 없어졌어요. 죄를 지었나요? 술 취해서 기분 내놓고 내 임신을 탓으로 돌리면 어떡하죠? 남편은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남이 든 냉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임신 8주차가 되니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남편은 제게 쌀쌀한 태도를 취했지만 아이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 면에서 걱정도 했겠죠. 유산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진료를 받으러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아이의 심장 소리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신기하고 기뻤는데 남편은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하지만 집에 와서도 남편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며 우울해하는데 그런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낳지 말자는 말에 대해 저도 현혹되었고 우리 아이가 못 살 것 같다는 말에 더욱 당혹했어요. 남편은 왜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는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고 저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무척 어려울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차 안에서도 말다툼이 이어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과 논의를 시도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갔다는 게 노트북에서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노트북을 열어보았더니 남편이 낳지 말자는 이유를 글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를 읽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가 마음을 열고 솔직히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한 결정을 내렸고 그 후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가정을 이루어가기로 했습니다. 메신저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메시지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확인해보니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 대화 내용에는 나와 산부인과에 갔던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써 있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끝내고 나와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야? 난 줄 알고 바람 피고 있었니? 그래서 우리 아기 안 낳자고 했던 거야? 아, 그래. 이번에 들킨 거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맞아, 다른 여자 생겼어. 미안해. 하지만 우리 이혼 중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 건데? 그냥 헤어져야지. 남편은 정말 당당했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침착히 대답했어요. 좋아. 알았고 어쩔 건데 이런 표정이었어요. 미쳤네.
내가 임신한 거 알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어떻게 할래? 내가 말했잖아. 이젠 나랑 살기 싫어. 다른 여자랑 살 거니까.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뜻이 있다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밝혔어요. 그러나 의외로 시어머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린지? 임신. 지금 나랑 한 생각이라도 할 거라 생각했어? 그 아이는 절대 내 손에서 못 나가. 당장 병원에 가야 돼. 시어머니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 아이는 우리에겐 소중한 거야? 나는 꼭 낳을 거야. 그러자 나는 울면서 아기를 생각지도 못했던 날 앞서서 태어나며 땅속에 나를 밀어 담아자 어머님 손으로 내 뺨을 내리쳤어요. 혼자 소중한 아이라고요. 그 아이가 진실로 우리 아들의 발목을 잡으니 우리에게는 마치 마귀와 같은 존재인데 어디서 나의 아들 앞길을 가로막으려 할 때 굉장히 비참한 얘기지요. 아버지다. 없는 아이를 키우려 연장 가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보, 내가 결혼할 때 당신과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 진짜 미친 일일 거라 생각했어요. 새로운 결혼은 어떤 의견인지여서요. 오늘 우리 아들이 너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침장에서 우리 아들은 다음 달에 결혼한다의 남편은 어디까지 백이냐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 아들이 너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떨어졌어요. 결혼 후 법적으로 더 이상 줄 게 없으니까 집에서 가버리겠다고 하죠. 아이야, 너는 집에서 떠나는 게 맞고요. 아이야, 얼른 집을 챙기세요. 아버지가 짐 몇 개를 끌고 나왔어요. 신랑이 그 짐을 챙겨 나왔을 때 정말 어지럽기 짝신이랍니다. 이제까지 아내가 믿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언제나 다시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분양식만 잘하면 다시 예전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나의 착각이었어요. 다른 여자랑 살 거니까.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뜻이 있다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밝혔어요. 그러나 의외로 시어머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린지? 임신. 지금 나랑 한 생각이라도 할 거라 생각했어? 그 아이는 절대 내 손에서 못 나가. 당장 병원에 가야 돼. 시어머니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 아이는 우리에겐 소중한 거야? 나는 꼭 낳을 거야. 그러자 나는 울면서 아기를. 그러나 너무 얽힌 이야기였으며 남의 혼자도 많은 것이 있고 너무 어려웠다. 처음에는 한순간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엄마랑 전화하기로 했어. 그러자 엄마가 변호사에게 가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했어.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어. 그래서 나는 정말 이혼을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변호사는 의외로 답변을 했어. 사실 우리 둘은 사실상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이 사실은 배우자에게 손해를 보증하기 때문에 관건이었고 그들이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셨어. 그래서 나는 결국 상황을 파악하고 일을 처리하기로 결심했어. 실례합니다. 제가 한글로 변경해드릴게요. 홀로 사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있어서 도망칠 사람을 곁에 두었어요. 그러다가 홍신소 사람이 전 남편 뒤를 쫓아와서 제게 알려주었는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니 사실상 주인의 과거 이혼처가 붙어 있었답니다. 게다가 새로운 반자가 오기도 했고 전 남편이 그곳에서 함께 지내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자금에 대해 빼앗기기도 하고 잠시 프로필 사진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신혼여사인 줄 알았던 것도 같았죠. 제 남편도 그만큼의 여자니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종 결별 여인의 존재로 더욱 동요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동네에 찾아가 커피숍에서 전 남편을 만나자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경악한 토끼 눈을 하며 한 발자국에 뛰어나왔죠.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망설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와 끝났잖아. 그러니까 나도 끝났어. 그런데 넌 왜 그런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을까? 나의 눈을 고쳐주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런 여자랑 이혼을 하고 만나려 했어? 우리 사이는 끝났다고 생각했잖아. 그러나 그게 대답이 없었어.
외교적으로 못 배운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지 마. 다시 내게 다가오지 마. 그래도 알아. 우리는 이혼했을 때 헤어졌어야 했단 걸. 하지만 그게 많았어. 나는 너를 따라잡아야 해. 얼마나 끈질기지. 하하. 난 내게 무슨 짓을 할지 알 길 없어. 조말아시한다 회전시키다 커피숍 벗어나 그려내다 집시모가다 어머니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주시다 나하다 너무 시끄러구마 불리다 사람 만나다 창피해하다 듣다 추다 그 분리해다 마시기 전자로 찾아오다 그려내다 너 포기성다 우리 아이 타 있다 아버지 알되다 그 사람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요 이혼하다 4일이고 무슨 바람이 거요 웅전일다 어머니 알다 그 인간 미혼어 있다며 남 못 만나다 이혼하다 사이라 다르다 종반을 서다 사실로 너 그 사람 관계 있다 그렇다 이대의 사실로 관계 있다 법적 고소다 남자다 도우다 무슨 이혼하다 사이 법적 고소 안 되다 말로니 제기다 하다 신뢰하다 이르다 이문우다 이타가 년대리인 여용죄 승서다 알아보다 성숭 아이술 재산 분할거리다 일다 다 받아내다 그러다 거기 또한 어머니 나이 소송받다 것이 있다 하다 두다 이렇게 못 물러서다 이렇다 어디 당장 벌금 조금 내다 갔습니다도 받다 것이 있다 눈팅원 어디 뜯다 나타 우리 아들 곧비 되게 못색이 어디 당장 눈팅원 무서우다 싶다 아 어디 하다 그다지 어머니 달아주다 위해 어주다 그 여자 돈도 아니다 임신아들 줌지다 어머 도대체 왜 그렇게 기대들어 어떻다 어떠온든 김손등지다 꿈결 기회다 착사람의가 듣다 할씨야 쏘부dat다 말에 다 마늘기한다. 그러나 그게 대답이 없었어. 외교적으로 못 배운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지 마. 다시 내게 다가오지 마. 그래도 알아. 우리는 이혼했을 때 헤어졌어야 했단 걸. 하지만 그게 많았어. 나는 너를 따라잡아야 해. 얼마나 끈질기지. 하하. 난 내게 무슨 짓을 할지 알 길 없어. 그 사람은 망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을 거야 알았어요. 어머님은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였어요. 저도 어머님을 이기지 않으려고 더 큰 소리로 제 의견을 피력했고 집에 가려고 나오니 예전 시아버지가 저를 몰래 따라 나왔어요. 아버지는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돌봐준 것에 대해 잘 대해주셨지만 시어머니와 아들에게 제 편을 들어주지는 못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요. 어머님의 눈치를 살피며 함께 나와서 한 가지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내 아들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지미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미안해할게 아버지가 말했다. 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닌가? 그들이 사과해야지. 그나저나 몸은 괜찮아 보이지 않아. 여전히 안 좋아 보여? 내가 많은 것을 얘기할 순 없어? 우리 아들이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청약을 받으려고 그 여자를 만난 거야? 애 있으면 더 좋다고. 뭐라고? 그 사람 진짜 미쳤어. 청약에 그렇게 당첨되고 싶대. 와, 그런 건 뉴스에서만 보는 줄 알았어. 제1위일 줄은 못 생각했네. 가만히 있어도 죄값은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아기한테 안 좋아. 내 첫 손자인데 많이 귀한데?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인데 먹을 거라도 살 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어서 가라.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아버지는 제 주머니에 5만 원권을 쏙에 넣어주셨어요. 이 집에서는 아버지만이 정상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두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전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모두 살펴봤어요. 전 남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해서 카드사 홈페이지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죠. 그런데 내역을 보면 볼수록 화가 나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은 저와 결혼할 때부터 만났던 것이 드러났어요. 둘이 데이트한 장소는 키즈카페, 아이들의 옷가게, 패밀리 레스토랑 등 그런 곳이 많았고 그게 결혼 생활을 한 후부터 계속되었어요. 우리가 위장 이혼을 하기로 한 후였는데 램 여자를 찾아 결혼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전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저와 위장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고 동시에 만일 계획이 잘못되면 자식이 있는 여자를 꼬셔서 결혼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하면 그 여자와 아이들을 버릴 거예요. 목표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악할 수 있죠? 그리고 얼마 후에 편지가 왔어요. 그 사람들도 당황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랑 때문에 바람을 피우고 이혼할 뿐인데요. 아,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그 여자에게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여자는 새 아이를 둔 채로 남편도 없고 돈도 없어서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꼬시기 쉬웠겠죠. 그 여자 역시 착한 직장에 다니는 남자가 자기와 아이들을 좋다고 생각하고 함께 있고 싶다고 해줬겠죠.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았고 외관상으로는 정말로 멀쩡해 보였어요. 그리고 흥신소 직원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정말 열받아야 해. 나는 이렇게 불량하지는 않았죠. 고객님과 이혼 후 여자와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 여자와 결혼 신고를 했던 거예요. 결국 그 여자와 결혼한 채로 고객님과 함께 살았고 고객님을 임신시킨 셈이에요. 두 여자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전 남편의 새 등본을 보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차라리 이혼 직후에 그 여자에게로 가겠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그 여자에게 미래를 약속하고 나에게는 현재의 갈증만 해소했을까요? 배신감에 눈이 뒤집혀 전 남편을 찾아 회사로 가버렸어요. 로비 커피숍에 앉아서 큰 소리로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고 말했어요. 너와 결혼했을 때부터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도 그 여자를 선택한 이유도 다 알았다고. 좀 조용히 좀 말해줄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생각이냐고. 이미 다른 여자랑 사이가 있었다고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 우리가 사실은 관계가 있었다고 내가 모르나 보다. 상대녀 소송, 위자료, 재산 분할,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해낼 수 있어.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 어디 발을 디뎌봤어? 하지만 그리도 좋아. 그 몇천 빼앗아 보겠다는 건 소해야. 열심히 하라고. 위자료 가제된 것이 많을지 얼마나 분할되든지. 기본 협업은 도심에서도 살아. 그렇게 살게 구원해 주세요. 그 정도면 도도인가요? 제 남편 얼굴에 물 던졌어요. 사람 산나라니 애국리는 날 바라볼게요. 자강 고구나지저며 새아 미워지고 아이들을 이용해 결혼한 것이 더 잘난 게 뭘까요? 멋진 여자가 좋아서도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죠. 그 여자도 아닌 남편이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 그 여자도 아닌 이 사기꾼이여 자료와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봐주세요. 저는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제기했고 결정서를 받아 전 남편의 회사로 보냈습니다. 어디 망신. 고 한번 해봐라고요. 며칠 후 전 남편이 우편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받았나 전화가 와서 미쳤냐는 소리부터 이렇게 회사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며 변론하다. 그것에 차분히 대하며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법적으로 대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전 남편의 지금 부인이었습니다. 회사까지 찾아왔는데 그때부터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의 계획까지 다 말해줬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전에 3명인데 전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 신랑과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든 한 번 봐주세요. 저희 집에 이사 가야 되는데 돈도 얼마 없어요. 아이들이 애 같아요. 명예로도 씻으며 찾아왔습니다. 이사 가세요. 어디로? 혹시 청약은요? 네, 좋아요. 여기에 한글 번역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여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취되면서 이처럼 쇼핑 중독의 지경에 이르다니요. 덕분에 저는 여자로서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서 나타나야 하죠. 그러니 저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제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이 정도까지 찾아와서 저를 위로해주는 게 앞으로도 기억에 남을 행동입니다. 저에 대해 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결혼한 사실을 이미 아시죠?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관여하는 게 타당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건 차라리 피해자 코스프레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응도 하고 애가 셋이라 살아온 저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전 남편은 꽤 미친 놈이었답니다. 경제적으로 절정을 치른 삶을 산 셈인데 사는데 돈 한 푼 제대로 내주지도 않고 이혼 후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람이죠. 그 눈물에 살아서 제 삶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난했고 지금의 남편이 모든 걸 다 받아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랬어요. 매일 바라줬고 그 사람이 모든 걸 얻었다면 제 삶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람도 혹시 그러한 이유로 결혼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부모도 그러하고요. 그 사람도 말해서 당신을 그때 골랐다고 말하거든요. 가령 청약이라도 받으려고 가난하고 아이가 많은 당신을 골랐다고 말이에요. 이제 현실을 바라보면 곧 이혼을 하게 될 것이고 왜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천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을 터인데 그래야 죄를 짓는 사람이 그에게 받게 될 것이니까요. 저는 변호사를 만나서 그동안의 증거와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죠. 변호사 역시 이에 혀를 찌를 것입니다. 아직까지 살면서 욕을 해본 사람 가운데 진정한 나쁜 사람이었답니다. 해치고 다치게 하는 그런 놈만 나쁜 게 아니죠. 사람 마음을 이용하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놈은 꼭 벌 받아야 합니다. 정말 잘못 걸린 것 같아요. 법이 심판해질 겁니다. 저 그 사람 꼭 벌 받게 하고 싶어요. 돈이든 감옥이든 뭐든지요. 그런데 그 인간한테 지금 가장 무서운 건 돈일 겁니다. 그 인간한테 집이 있어요. 그 집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안 될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전 남편 집이라고 하지만 제 집이나 다름없거든요. 지금 전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의 대출금이 처음 납부를 할 때부터 5년 동안 제 통장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 집을 처음 샀을 때는 몇 억이 안 됐는데 어느새 점점 올라서 이제 20억이 넘어가고 있었고요. 소명 자료를 통해 재산 분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당 기간 의뢰인께서 아파신 건 받아들여질 거고요. 아, 문제는 금액인데 얼마를 원하시나요? 되든 안 되든 현재 이게 20억 가는 아파트니 재산 분할하면 반은 제 몫으로 요구하고 싶어요. 되든 안 되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전 남편이 저 몰래 땅도 샀더라고요. 아, 이 인간. 파면 파도 속이려고 한 게 계속 나오는데 더 이상 화도 안 지경이 왔어요. 제가 이런 인간이랑 살았다니.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었고요.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저이더라고요. 누구를 탓하나요? 소아 넘은 제 스스로를 탓해야지. 결혼 기간 동안에 저 몰래 샀던 땅도 재산 분할에 넣었어요. 아이, 어쩐지 아파트 대출금을 제 통장으로 돌려달라고 한 게 이상하다. 생각해보니 이유가 이제야 밝혀졌어요. 아파트 대출금과 땅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이용당해 한 가지 일을 도맡게 한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생활비를 합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자는 줄 알았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 아파트와 땅 대출을 하고 수백만 원의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위자료 및 양육비도 요구당했어요. 더구나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받아내려고 하니 요구액이 20억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난리를 쳤고 우리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를 낳았고 싸움도 끝이 났고 결국 얘 돈을 즉시 지불하지 않아 압류가 되었고 그 뒤로 시연을 살게 하려는 생각도 했어요.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있는데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아이가 우리 아들인데 네가 이렇게 예쁜 아이를 안고 왔으면 그냥 살았을 텐데. 그 아이는 너무 아까워. 나도 나왔고 당신도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면 다시 함께 하지 않을까? 혼자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봐. 아이를 키우는 건 어렵더라도 함께 하자. 돈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아직 위자료를 보내지 않았다는 건 알아. 어디서 위자료를 깎아 보려는 게 아니냐고. 내가 당신을 모르겠냐고. 한 번 속여도 두 번 속지는 마라. 재혼한 와이프와의 청약도 취소되고 있는 재산들도 모두 반대로 돌려줘야 하니까 아까운데.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그러니 도와주러 왔다.
네, 그래. 그럼 그 아이를 우리가 키울 테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될 거야. 우리도 양육비를 받지 않을 테니까. 그럼 그 아이를 우리에게 줘. 지금 양육비를 깎아보려고 왔다는 거냐? 어이가 없네. 법원에서도 나가야 할 판결이 내려졌는데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가만히 보면 돈이 없는 건가? 그러면 감옥에 갈지 모르겠구나.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그 아이를 위해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왜 구할 수 없는 거야? 그 집을 팔면 되는데? 그 땅도 팔면 돼. 예, 팔고 싶지 않으니까 돈만 먹는 거야? 내가 당신의 사정을 모르고 돈을 달라고 했었겠니? 욕심을 버리고 내려놔. 그래서 편안해질 거야? 조리원을 찾아와서 낳은 아이를 달라고까지 하며 돈을 깎으려는 모습을 가차없이 보내주었고 나는 혼자 아이를 잘 키웠어. 전 남편은 결국 20억을 주에 생겼지만 나는 오랫동안 혼자 키웠다. 아쉬웠어요. 그리고 부동산 앱으로 봤더니 전 남편 땅은 지금 내놓고 팔지 못했고요. 이전 시어머니가 자기 잠실집을 20억에 팔고 그들은 전세로 산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 후에 전 남편의 나쁜 행동이 회사에서 드러나 소문이 났고 결국 퇴사해야 했습니다. 새 직장은 더 낮은 연봉이었고 집과 땅의 대출을 갚지 못해 나중에 모두 헐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돈을 쫓다가 개 털린 것 같다는 속담이 딱 어울립니다. 전 남편의 이야기가 실제처럼 들려요. 전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떠오르네요. 가만히 놨다가 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어우, 잘 지내냐? 미련 없이 불러도 될까? 우리 손자 깎아라 사주라고 돈을 보내주었는데 네가 이런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지. 내 아들 놈이지만 이런 놈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저도 선택한 결정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그냥 남자들이 질리면서 날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위해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남은 이야기는 여태까지 전 시누이아인 연락하며 가끔 그 인간의 일정을 듣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인간은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며 살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네요. 그것을 모두 놓아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아쉬울까요? 얼마나 지옥에서 살고 있는지요. 세상은 운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어요. 행복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재에 만족하며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